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간밤에 갑자기 미국과 중국 트러블로 인해 나스닥이 3%나 급하락했습니다. 중국이 휘토류를 통제하겠다고 하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언급하면서 하락했다고 하네요. 저는 트럼프가 먼저 시비를 털어놓고 왜 저런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정치를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현 미국에 대한 관세 협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만 생각하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 우리나라도 국익을 생각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길 바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해주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이제 2022년처럼 장기적인 폭락장이 시작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 중국 관세로 인해 주가 조정을 받는 것은 단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차 관세 전쟁을 해서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락할 것 같진 않고 만약에 저번 1차 관세 전쟁으로 인해 폭락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며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며 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 폭락으로 인해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배레버리지 속설 수익률이 100%까지 상승했다가 6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수익률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속설에 투자한 이유는 올해 11월 1일까지 분할한 양도세 6천만 원을 낼 때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도해야 되는 기간이 11월 1일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전까지 100% 수익은 보려고 했기에 조급함이 생겨나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니 100%였을 때 매도했어야 하는 후회가 생겨 멘탈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 저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속스를 매도했어야 하는 생각이 자꾸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과 여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일단은 10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수익률이 100% 된다면 그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더 상승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말이죠. 나스닥이 떨어져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돈 2천만 원을 불려드리기 위해 제 계좌로 솔라이츠를 매수한 계좌가 있었는데 제가 양도세를 생각하지 못했어서 더 수익을 보기 전에 솔라이츠도 많이 하락할 때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본 상태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돼서 어머님한테 돈을 보내게 되면 양도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부모님에게 주식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복잡해서 그냥 매도해서 어머님한테 주고 어머님 계좌로 솔라이츠를 매수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을 주셨지만 2천만 원 모두 수량을 못 담은 이유는 추가적으로 어머님이 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투자금을 몇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 추가적인 돈이 없고 2천만 원만 있을 때 어떻게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지 어머님 돈으로 솔라이츠 분할 매수한 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2천만 원이 한정된 자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제 투자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월 저축액으로 추가적인 현금을 만들어 추가 매수할 수 있었지만 이건 어머님 돈이고 추가적인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매수할 때부터 좋은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하여 엄청 싼 구간이라 생각이 되어 투자금의 50%인 1000만 원을 26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추가 하락이 되어 2차 매수로 똑같이 남은 투자금의 50%인 500만 원만 2차 매수를 진행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되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었고 남은 투자금의 50%인 250만 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첫 매수 단가 26달러를 20달러로 낮출 수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 현금 2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단가 12달러에 50%가 하락하게 되어 6달러가 된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250만 원을 추가 매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2천만 원 중 1750만 원만 수량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처럼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 외에 매월 발생하는 저축액으로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수량과 낮은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투자 원칙인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50%였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었더라면 말이죠.
저처럼 몇 억씩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몇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최대한 아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저축을 만들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큰 돈을 벌 수가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하락의 고통을 느끼고 꾸준히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고 한정된 돈으로 자산이 불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 돈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어차피 수익량 자체가 크지 않아 나중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있겠지만 그 기회를 한번 놓치면 30대에 부를 이룰 수 있는 게 40대가 되고 40대에 이룰 수 있었던 부를 50대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큰 목돈을 만들고 이 돈들을 최대한 많이 싼 가격으로 투자 자산에 투자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스닥이 하루 폭락했다고 앞으로 더 폭락할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오던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던 기본적으로 회사 월급과 부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저축해서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락하게 되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든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싼 구간이 오면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주가가 그대로 상승하게 되면 다음 하락장 때까지 똑같이 현금을 모아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줏대 있는 투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산이 적을 땐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내 투자금을 많이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